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경기 독일 이야기 베를린에서 DMZ로 오늘은 그 일곱 번째인데요. 제목은 명지대와 함부르크 대학을 오고 가며.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내면서 특별히 제가 좀 긍지를 가졌다 할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자랑하고도 싶고, 제가 함부르크에 살다 보니까 이 한국과 함부르크를 이제 오고 가면서, 저는 또 옛날에 함부르크에서 석사도 했기 때문에 함부르크 대학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독단적으로 세미나를 할 것이 아니라 함부르크 대학과 명지대의 공동 세미나를 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러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1996년 함부르크 대학과 명지대학 간의 독일 통일 문제,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함부르크 대학과 명지대학 간의 독일의 정치 교육이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없을 것인가, 이런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이 두 케이스가 저에게는 굉장히 하나의 자부심이랄까요?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이 말이 그렇지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도 함부르크 대학과 이제 명지대학 간의 이 통일 문제를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누가 참석하냐, 또 독일에서 누가 참석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기조연설을, 무엇보다도 기조연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사는 독일의 전 총리 헬무트 슈미트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이런 것을 하니까 한번 기조연설을 할 수 있겠는가. 그냥 쾌히 수락을 하면서 그분의 기조연설을 참 우리가 따냈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독일 교수들과 토론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디자이트지 시간이라는 그 월간 잡지의 그 편집장으로 있던 테오점마, 아주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하고 우리나라 독일을 많이 왔다 갔다 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또 좀 마지막을 결론을 내주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나에게 굉장히 성공적인 하나의 케이스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독일의 통일에서 오는 교훈이 뭔가, 이런 면에서 그 독일 학자와 우리 한국 간 학자들의 토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강조했지만 헬무트 슈미트 같은 고인의 기조연설, 그 기조연설 제목이 독일의 무슨 기조연설이라는 슈미트 연설은 남북 통일에 대한 조언, 굉장히 기조연설로서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 명지대에서 그 책을 발간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이번에 책을 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조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98년 이번엔 제가 함부르크와의 공동 세미나를 독일서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독일분 두 분을 초대를 했는데, 독일의 정치교육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을 것인가 해가지고 독일분 이 분야의 함부르크 전문가, 또 우리 학자들, 또 저도 발표하고 국회의원도 이제 좀 참석을 해가지고 독일의 정치교육이 우리에게 조언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큰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독일이 어떻게 이 두 분야, 이 통일 분야, 이 민주주의 분야, 이것이 왜 이렇게 잘 됐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분야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독일에서 많이 이것이 거론되고 또 연구가 되고 전 국민에게 퍼지면서, 지금도 민주주의 시민교육은 지금 독일에서 고lang 살아 있어요. 그 본부가 본에 있고 주지방마다 다 민주시민교육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책도 이제 싸게 팔고 여러 가지 잡지 이런 것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눈길 끄는 것은 민주시민교육,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이 독일의 헌법이에요.
그만큼 독일의 헌법 정신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교육이 되고 많이 이제 그 전문화가 되면서 독일 사람들의 헌법 정신을 길러주지 않았나. 또 이 뒤에는 보시다시피 독일 국가가 기재되어 있어요. 출판하는 중에서 이것이 제일 많이 출판이 됩니다. 독일 통일 이후에 동독에도 다 이것이 전파되고 그쪽에서도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던가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과거사라던가 또 앞으로의 동서독 간의 그 내적 통일된 이후에 새로운 단어가 내적 통일입니다. 이 내적 통일을 어떻게 하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도 독일의 이 정치 교육은 지금도 살아있는 교육이고, 독일이 왜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적으로 모범국가가 됐냐 하면 이런 그 교육 시스템, 교육이 참 잘 됐어요. 저는 이 점이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이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한 우리 통일교육은 저는 독일처럼 체제 비교 교육. 어떤 독일의 경우는 어떤 체제가 더 좋으냐, 이걸 계속 학생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줬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많이 묻게 들어간 거야. 저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통일교육도 강한 의지를 심어주는 동시에 북한 체제와 우리 체제 간에 어느 체제가 더 좋으냐, 이것을 우리는 많이 욕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민주시민교육, 우리나라가 지금 선거에 지금 한창 들어갔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시민교육적인 얼마나 있어서 우리가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아직도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독일이 그동안 했던 민주시민 교육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시 슈미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민주시민 교육과의 관계에서 제가 슈미트를 92년 대담을 했고 93년 한국에서 대담을 했고, 그래가지고 슈미트와의 관계를 좀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 슈미트와의 그 대화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30 이상의 2년 이상의 정치를 해왔는데 어떤 정치라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정치가는 모름지기, 이 가슴에 모랄 컴파스를 늘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년을 했던 30년 했던 정치가의 자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랄 컴파스. 우리 막스 웨버의 사회철학자 경우도 1919년 문현 학생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의 자격 조건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임윤리. 정치인들은 책임윤리를 가져야 한다. 이런 두 사람에 대한 이런 조언이 우리 여러 가지 통일이나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 통일 문제와 이 민주주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최대의 두 가지 과제가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한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 책에 나온 것이 있으니까 한 번 가서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